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공단 신재 정책시장입니다. 국내 재생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제7회 재생에너지의 날입니다. 오늘 2시에 운영식도 있고, 그리고 기후에너지로 출범하면서 21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이거 넘어갔는데, 그 기관이 오늘 다 같이 수정안파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가 좀 많이 오늘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위원이 인지시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해외 정책 동향 아까 윤석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도 인상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도씨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내에서 묶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97년도부터 교토정서 체제라고 이때는 간단히 말씀드려 선진국만 했습니다. 40개 국가 정도. 이때는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 안 돼 있고 선진국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했는데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딱 10년 됐습니다. 파리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신기후체제라고 하면서 거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하자라고 국제사회가 약속을 하면서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민간도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백, 이피백, 그다음에 CF백이라고 하는 24시간 7일 계속 무탄소 에너지를 쓰자 이렇게 캠페인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니셔티브 하나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아리백은 엄청나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나왔었고 제일 오래된 얘기입니다. 컨셉은 상당히 쉽습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특히 전기 에너지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하자. 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36개 기업이 가입을 해 있습니다. 삼성, 기가 이렇게 가입되어 있고요. 30년에 60%, 40년에 90%의 중간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마리백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기 맥주 많이 드시는 분 있으시면 버드와이저 캔 보시면은 아리백 마크가 붙었습니다. 즉 버드와이저는 아리백 리뉴얼로 다 만드는 맥주다. 최근에는 그 밑에 프롬 윈드 파워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풍력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 맥주를 만드는 거다. 이 광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계란, 아리백 참기름, 올해는 아리백 감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에너지적인 걸 떠나서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렇게 가치 소비가 있죠. 저희도 젊은 분들 조금 돈 더 내더라도 가치 소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고 에너지도 하고 지구도 지키다. 이제 참고로 아리백 계란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5% 정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피백은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줄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 중립 달성하려고 하면 저희가 에너지적인 포커싱에서 말씀드리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쓰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해야겠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건 아리백 프로그램이고 이피백 프로그램은 에너지를 적게 쓰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안에 에너지의 원단위를 계속하자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생산성을 증가한다거나 EMS를 설치한다거나 에너지 줄이자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있고요. EV백은 말 그대로 전기차로 사용하자. 저기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차량 전기차랍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얘기보다도 시민 여러분께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집에 재생을 설치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리고 전기차를 탄다. 이렇게 하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24시간 365일 재생에너지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를 공표하겠다. 이건 원자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탈탄소 문명 이런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원자력도 일정 부분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적어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그런
원전까지 포함해서 무탄소 에너지로 한번 기업 활동을 해보자라는 새로운 그런 이니셔티브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국가 주도로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민간 사이트에서 자발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탄소 중립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참고로 아까 그 파리 협약에서 195개 그 당사국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국가가 다양합니다. 어떤 나라는 에너지 절약으로 하겠다. 어떤 나라는 원자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95개 국가가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수단으로 인정한 게 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어떠한 논란도 없이 탄소 중립에 대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에너지적인 측면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 한 200여 개 국가 있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특히 석탄, 석유, 그러니까 화석에너지인 석유를 세계 한 7위 정도 쓰고 있고 전기 소비도 상당합니다. 국가에 비해 가지고는 세계 6위권. 브라질 아주 넓은 나라죠. 브라질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수입 의존도는 지금 한 93% 정도. 예전에는 90%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자리를 좀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희가 불과 한 20몇 년 전에 2002년 보시면 98%를 수입했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한 93.7% 정도 많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개선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로 기여한 건 태양광 풍력. 되는데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 그냥 에너지적 측면도 있지만 국내 산업에서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종사자들이라든가 그런 고용 인원 이런 것도 국내에서 꽤 많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국내 그 경제 여건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GDP 같은 경우에는 12위고 그리고 수출액도 6위, 수출액 비중이 3위 정도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아까 아리백이라든가 이피백 이런 국제사회의 트렌드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아리백 우리나라 했던 게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드는데요. 그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배터리를 납품할 때 아리백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당시는 재생이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삼성이 원래 울산에 이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아리백을 할 수 없어가지고 동유럽 국가에다 공장을 짓습니다. 만약에 그때 재생 여건이 좋았다고 하면은 고용과 투자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겠죠. 근데 공급을 아리백으로 리뉴얼을 만든 배터리를 공급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면은 아까 상한 옷박법도 있고 시댐 이거 다행히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이 그 리뉴얼 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달라는 국제사회 압력을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보급 여건은 어떠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외에 바이오도 있고 수력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력 자원도 많고 그래서 거의 60% 가까이를 캐나다는 수력으로 가상하는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인구 밀도가 대만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세계 1위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디 가도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비 그냥 7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를 설치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충돌이랄지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깨끗한 에너지라고 해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님비 시설을 볼 수도 있고 좀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이런 설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사 조건이나 풍자원 이런 것도 거의 평균 수준이어가지고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전력 개통입니다. 전력 개통이 우리나라는 전력이 남거나 모자랄 때 어디로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옆 나라에서 사온다거나 일단 독일하고 프랑스가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는 프랑스 전기를 독일이 사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위쪽으로는 주택이 많더라도 지금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도 한전 전력거래 저희랑 같이 개통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정말 위험했었습니다. 그 추석 연서 9일이었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엄청나게 흐렸습니다. 이게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게 저희가 그런 아주 날씨가 좋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를 거의 안 씁니다. 냉방, 난방을 안 하는데 근데 태양광 양은 역설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시절에 전기는 안 쓰고 태양광은 많이 발생하는 일정 부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그 9일 기간 동안 저희가 민간 발전소를 자를 수 없어가지고 공공기관 발전소는 추석 전에 다 끄도록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그 동안 비가 엄청나게 오고 마지막 날 몇 군데 자를 정도였지 아주 좀 하늘이 도왔다고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출력 지역도 발생하고 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급망 같은 경우도 중국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산제품 사용 비율은 중국에 비해서 2등 하지만 그래도 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집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사업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발전 가격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의 수용성도 인구밀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기초 지자체가 2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0% 가까운 129개 지자체에서 발전소를 우리 시군구에 지을 때 도로에서 몇 미터, 주택에서 몇 미터는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도로에서는 0미터, 주택에서는 100m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1km까지 1km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거의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취지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정도 지역에서 갈등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연도별로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오른쪽 표 보시면은 그 재생에너지 노란색인데 용량 비중으로 했을 때는 재작년 기준으로 20%가 재생에너지입니다. 발전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8%가 나와 있는데 올해 작년에 9%를 했고요. 올해는 최초로 재생에너지가 두 자릿수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38년까지 이 발전 비율을 거의 30%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78기가와트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11차 수급 계획인데 저희가 24년 아까 말씀드린 9%까지 해왔다라고 하는데 6월 3일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정부가 생기면은 그 국정과제라고 발표하는데 123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가 딱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있죠. 국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2개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다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고속도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력 여건이 섬이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지만 특히 호남 지역이 에너지 특히 풍력 자원이 태양광 자원이 제일 좋은데 그쪽에 호남 지역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안 살더라고요. 부하가 거의 작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만드는데 그거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부족해가지고 30년까지 서해안으로 에너지 보급을 쭉 뽑겠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쭉 뽑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력시장 혁신이랄지 그다음에 저장 장치 이런 것을 추가하겠다는 거고 이게 왜 하냐? 결정적으로 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정확한 어휘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 하면서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그 직원이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2가지에 걸쳐 있는 거에 아까 그 30년 78기가와트라고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목표를 장관님께서 기후장님 되시고 100기가와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나면은 한 40기가와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희망차게 40기가와트 정도면은 2026년부터 5년간 60기가를 추가를 하는 거죠. 1년에 12기가, 월 1기가와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하고 이런 통과기관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많이 해봤을 때가 연에 5기가와트 조금 넘게 해봤었는데 물론 그때보다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기반도 커졌지만 결코 쉬운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국가한 거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산단이라든가 영농형 같은 경우가 좀 잘 발굴해서 10기가와트 이상 할 수 있도록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차장 의무화법이라고 통과가 됐습니다. 각 주차장에 공공주차장에 모두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화법도 통과가 됐고, 지자체 공공부지라든가 아까 뭐 제안해주신 재료지 빌딩 이런 뭐 보급효과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가 뭐 젊은 건 영끌 한다고 그러는데 영끌 해가지고 이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지역 사회와 많이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상생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햇빛바람 연금, 연금이라는 표현 잘안 와닿으시게 햇빛바람 소득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투자한 걸 가지고 보시면은 얼마 전에 KBS 더보다 여기 나왔거든요. 찾아보면 되는데 부양리 마을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는 쉐어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커뮤니티에서 사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같이 공유하는 즉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태양광 발전소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상당히 큰 원인 중 하나가 외지인이 돈을 벌어간다 이런 것을 좀 거부감이 있는데 주민들이 좀 투자를 하고 이 부양리 모델 같은 경우는 100%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50분 사시는데 70분이 출자를 해줘요. 그걸 100%다 지역 주민이 쓰고 있는 이게 주민과 함께하는 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격거리라든지 지역 주민과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재생의 지산지소형 이게 만든 데서 쓴다 이런 뜻인데요. 소규모로 분산 에너지와 하면서 하고 특히 아리백산단 얘기 들어보셨으니까 산업단지를 아예 아리백으로 조성하겠다. 이건 지금 특별법이 지금 반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산단의 주변에 입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정부 요건을 보장을 해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결국 저희가 결코 쉽지 않은 보건부 지원을 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국민들과 함께 해야지만 좀 지지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양하게 좀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제도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